자, 요즘에 중국 정부가 중국 자국 기업들에게 철퇴를 계속 가하면서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께서는 뭐 거의 월급이 날아갔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참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자국 기업들을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 거의 자해를 하는 이 수준의 이런 이유가 뭔지 시진핑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 때는 상대방의 국가를 공격을 했다면 이번에는 본인들의 그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속내가 과연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지금 신문 매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냥 내년도 10월 네. 20차 당대회를 위한 그러니까 3년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런 정치 거버넌스를 조금 더 새롭게 구축하겠다. 좀 네.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네네. 그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중 간 이슈로도 귀결됩니다. 네네. 모든 지금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이런 아젠다들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14억 인민의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 민심을 얻는데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기가 좋아야 될 것 같고, 기업 경기가 좋으려면 자국 기업을 때리기보다 좀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반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민심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렇게 거죠. 했죠.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죠. 네네. 근데 지금 이번 때린 기업들의 현황을 보시면, 면면을 보시면 중국 내에서 별로 민심을 못 얻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기업을 때리면 때릴수록 일반 민심들이 박수를 쳐준다는 네네.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P2P, 핀테크를 통해서 고액을 빨아먹었다라는 네네. 거죠. 옛날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띠디 출신 같은 경우 우리 디지털 노동자들. 네네. 디지털 노동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 그러니까 사망도 많고 네네. 아프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변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사교육 같은 부분에서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슈가. 그러니까 네. 다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거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여러분들은 좀 뭐 이렇게 했을 때 조롱 경제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롱 경제 세조자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구니 롱자를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과거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롱 경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장 경제죠. 네네. 그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풀면서 성장하게끔 했어요. 왜? 78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기업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고, 야, 한번 뛰어다녀봐. 그런데 이 세장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들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갇혀 있었던 구조인데, 이제 중국이 두 가지의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미중 패권 이슈라는 것과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과거의 조롱 경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디지털 조롱 경제. 네네. 벗어날 수는 있는데 글로벌로 성장을 해. 네.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켜야 돼. 공산당이 보는 정책 방향성을 좀 따라야 되고, 국가 이익, 경제 발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고 독점적 우위로서 기업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내수 시장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기업 규제는 이 디지털 조롱 경제 범위 안에서 갇혀 있는 구조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디디 출싱이라든지 신동방 교육이라든지 탈 에듀케이션 이런 철퇴를 맞았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인민의 삶의 개선과 이런 게 좀 반하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반한다라기보다는 아까 아젠다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산업 규제 대상 중에서 내년도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거고,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심이 조금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의 네네. 의미는 올해가 2021년도가 중국 공산당이 일반 민중들이 약속한,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면전 샤오캉사에
중산층이 다 같이 다 잘 같이 사는 잘 사회. 사는 세계. 네. 그러니까 빈곤 퇴치를 계속 아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네네. 이루었다, 달성했다. 근데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힘들다. 우리는 뭐 샤오캉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장 불만이 많은 데가 어디지?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타겟팅을 하는 것들이죠. 이 이슈를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만의 목소리를 아젠다를 네네. 덮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민중들은 잘했다고 하냐.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네네. 아니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이투안 디엠핑, 그러니까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메이투안 디엠핑도 철퇴를 가했던 것이 그 배달 기사분들이 워낙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 급여를 높여주고 뭐 사회보장 그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분명히 중국인들은 못 살고 있는데 중산층이 다 잘 사는 사회가 실현됐다고 선언을 해놨으니 거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해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쵸. 중산층들이 아니고 나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기업들을 좀 철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젊은 노동자들 혹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IT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진핑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진핑 2013년 들어서고 나서 내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두 번째, 안 그래도 지금 996 문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주일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걸 만든 게 누구예요? 네. 마윤이에요. 네. 그걸 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 때리기는 그 3년임을 위한 포석이란다면 그 3년임을 3년임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내년 10월 전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규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10월, 11월이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내년 2022년도 10월이 당 2차 당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서기를 뽑는 확정을 짓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새로운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노이즈를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끊어서 그 이슈를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부분의 투자는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게 맞다. 어떤 선수가 또 걸려들지 모른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내부 민심은 왜 그 내부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기업들을 때리는지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자국 기업들을 이렇게 자해해 가면서까지 미국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분쟁을 중국은 원래 미국과의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된 것은 원치는 않았지만, 근데 한편으로 뒤돌아 보건대 시진핑 주석 입장 혹은 공산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 14억 인민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에는 기회였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고민을 하는 게 점차 이게 반중 정서, 글로벌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네. 이게 이제 민중들의 똑같은 이슈입니다. 민중들이 아니 왜 미국이 우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뭉치면 돼.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지? 이런 이슈가 커져가면 또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식 때 중국을 괴롭히면 14억 인민의 피와 쌀로 쌓은 만리장성을 네네. 가지고 머리 피가 나고 깨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런 선동을 가지고 미국 견제로 민심을 돌려버리는 거죠. 더 자극시켜버리는 네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미국을 자꾸 이제 분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보는 접근법은 조금은 안 맞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이제 그 중국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중국 공산당이 건드리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임금은 계속 높아지는데 나머지 인민들은 계속 가난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 철퇴를 가할 것이고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철퇴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은 좀 안 당할 것 같으세요? 그걸 좀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이것도 부분이 많긴 한데 네. 사실
민간교육 그 사교육 문제도 사실 이게 2018년도 이미 예견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네, 이미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자는 그 방향성을 제시한 책을 보면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그럼 앞으로 규제가 계속 되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느냐, 네네. 주의가 요명하냐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부동산, 말씀드린 플랫폼, 핀테크 그렇고 그다음에 고가의 소비주 관련된 네네. 업종들 분명히 영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독점 이슈에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도 특히 이제 이 독점적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네. 일단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부분. 잘 나가는 기업들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 그 잘 나가는 업종이라는 게 다 우리가 요즘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고 네네. 그런 것들은 똑같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치품 소비재 같은 B2C 기업은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B2B 기업 간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적인 부분에서 반사익을 볼 산업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아니, 지금 모든 게 제가 미중 간의 기결,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TD 추싱도 결국 이 데이터 보안, 네. 이 보안 이슈에 지금 갇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안보 관련된 보안 이슈 관련된 기업들은 뜨겠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치안신이라든지 치밍신천 이런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기업들이 좀 뜰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얼마 안 됐죠. 7월 30일 날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네네.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빈곤 퇴치,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네. 농촌 이슈, 그러니까 농촌 현대화된 농업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농촌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택배 물류도 마찬가지. 농촌에 배송을 하려면 택배 물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찡동 같은 경우도 물류 배송은 좀 괜찮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올림픽 하잖아요.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백신 관련된 거라면 결국 이 제약 발효 관련주들이 분명히 해당될 거고요. 네네. 이번에도 또 키워드가 탄소 배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 수처리 이것도 함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드시면 네네. 결국은 데이터 중심 핵심 기술이 아니라 태양광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B2B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